재산 7조의 장무원 회장은 아들의 결혼 상대를 확인하기 위해 노숙자처럼 변장하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외면하던 순간 단 한 사람 은행 직원 이서윤만 그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다음 날 장무원은 본 모습을 드러내며 서윤에게 내린 자신의 결정을 밝힙니다. 장무원 회장은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오는 집무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자리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오직 그의 숨결만이 고요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책상 위 휴대전화가 잠시 빛을 내며 화면이 켜졌습니다. 장도연이라는 이름이 메시지 상단에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담담하게 남겼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은 천천히 화면을 스크롤하며 아들의 말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문장 하나가 그의 마음을 오래도록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가문이 체면 때문에 놓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의 고통과 후회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기억은 그의 삶을 조용히 흔들었고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 반가움보다 먼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도연도 나처럼 후회하는 길을 걸을까? 이런 걱정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서윤이라는 여자가 은행 창구 직원이라는 사실은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적합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신, 배경, 성장 과정 어느 하나도 가문의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무언은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과 가문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다시 손에 들고 도연의 사진을 살폈습니다. 언젠가 찍었던 사진 속에서 도연은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한 따뜻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무언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웃는 건 오랜만이군.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스스로의 흔들림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행복해 보인다 해도 서윤이라는 여자가 과연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상 한쪽에 놓인 오래된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무원과 그의 부모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시절,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우선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문을 생각했고 가문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때로는 옳았지만 때로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무언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는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걱정과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느리게 걸음을 옮겨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를 흐르는 자동차 불빛들,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도시의 소음들이 전부 멀리에서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유리창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방법.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진심은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오래된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직접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언은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대한은행 강남 지점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사진 속에서 직원들의 분주한 모습과 고객들의 기다림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서윤이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어떤 얼굴로 고객을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무언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곧 결심했습니다. 서윤이라는 여자의 진심을 직접 보기 위해 스스로 은행으로 갈 것이라고. 그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창고에 보관해둔 낡은 옷들과 신발을 떠올렸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이었지만 그 옷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구나.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확인해야겠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판단력과 아버지로서의 애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무원은 조용히 방을 나서며 깊은 결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그의 삶을 또 한 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무원은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오래된 먼지 냄새가 흘러나왔고 벽 한쪽에 걸린 낡은 외투들은 지난 세월을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손끝으로 외투의 구김과 해진 부분을 살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옷을 마지막으로 입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다시 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단지 옷이 아니라 다른 인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무언은 가장 오래되고 해진 패딩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깨 부분은 닳아 있었고 지퍼는 몇 번이나 수선을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옷을 양손으로 펼쳐보며 오래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과 넥타이를 매던 자신이 아니라 어딘가 삶에 지친 노인처럼 보이도록 변해야 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헝클고 얼굴에 그을음을 묻히며 그는 조금씩 재벌 회장이라는 껍질을 벗어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작은 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작업 현장에서 쓰던 검댕이였죠. 그는 손가락 끝에 검댕이를 묻혀 뺨과 이마에 살짝 문질렀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전날보다 훨씬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하며 표정을 바꿔보았습니다. 순수한 무력감, 억울함, 막막함. 서윤이 보게 될 얼굴은 단순한 분장 이상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진짜 현실 속 약자처럼 보이는 얼굴. 바로 그것이 시험의 핵심이었죠. 잠시 후 그는 신발장으로 이동해 낡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바닥이 닳아 구멍이 난 운동화는 한 번만 걸어도 바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운동화를 손에 들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평생 값비싼 구두만 신어온 자신이 이런 신발을 다시 신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신발 한 켤레가 그의 계획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무언은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지갑도 찾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이미 바랜 영수증만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영수증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었습니다. 단돈 10,000원. 재산 7조를 가진 회장의 지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지갑을 닫는 순간 무언의 표정에는 묘한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완벽하군. 변장이 끝나자 그는 한 번 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7조의 재벌 회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게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 떨리는 손. 그 어떤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습이라면 서윤도 결코 자신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상자 속에서 오래된 장갑을 하나 꺼냈습니다. 장갑은 한쪽이 뜯어져 있었고 손가락 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갑을 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시험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는 내가 후회하는 결혼을 하게 둘 수 없다. 그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택 문을 열자 찬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낡은 패딩으로 바람을 막아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외투깃을 움켜쥐고 은행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번 운전기사와 함께 움직이던 삶에서 처음으로 혼자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는 조금씩 현실로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행 건물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외벽은 변장한 그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곧 자신을 판단할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은행 문 앞에 도착한 무언은 손을 떨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모든 순간이 그의 아들과 새로운 가족을 결정할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문을 밀어 올렸습니다. 낡은 신발 바닥이 로비 바닥과 스칠 때 그의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시험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무원이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차가운 로비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동문이 닫히자 주변의 대화 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가 몇 걸음 내딛자마자 주변에서 묘한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언은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작은 존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자연스러운 떨림을 연기하듯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낡은 패딩과 해진 신발을 신은 그의 모습은 이 공간과 극명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창구 앞에 서 있던 고객 몇 명은 그를 보는 순간 미세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옆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한 부분은 속삭이며 자리를 옮겼고 젊은 직장인은 아예 다른 곳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무언은 사람들의 반응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 도착한 그는 일부러 버튼을 찾지 못하는 척하며 기계를 이리저리 만졌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지만 반응이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고 몇 번씩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의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참 빨리 좀 하지 작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무언은 귀에 쏙 들어오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직원들도 그를 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귀찮다, 바쁘다라는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은 마음 한구석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고객을 위한 공간이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쉽게 등을 돌리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창구 끝쪽에서 서윤이 고객 상담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객에게 서류를 정리해 설명한 뒤 조심스러운 미소로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돌린 순간 번호표 기계 앞에서 허둥대는 무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잠깐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서윤의 눈빛에는 걱정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곧장 자리를 떠나 무언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럽고도 확고했습니다. 무언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몰랐던 척하며 계속 기계와 씨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눌러보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 되돌아가기 화면까지 갔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고객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고 직원 한 명은 힐끗 쳐다본 뒤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무언 앞에서 멈춰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번호표 뽑으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화면을 천천히 눌러 필요한 업무 항목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번호표가 출력되자 서윤은 그것을 두 손으로 건네며 말했다. 편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혹시 추우셨으면 따뜻한 데 앉아 계세요. 그녀의 태도는 과한 친절도, 형식적인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연스럽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그를 안내하며 대기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빈자리가 있는지 주변을 살핀 후 그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 앞을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구 자리로 돌아가기 전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무언은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은행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 직원들의 태도 그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자신을 사람답게 대했습니다. 무언은 손에 쥐고 있던 번호표를 천천히 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너무 이르게 판단하지 말자. 하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언의 첫 방문은 예상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지만 단 한 사람 서윤은 그를 바라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언은 그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 번호표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점심도 거른 채 창구에 앉아 바쁘게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지점 내부는 더 혼잡해졌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손놀림은 능숙했고 작은 실수에도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사과하며 분위기를 풀어냈죠. 그때 은행 입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허름한 노인 무언이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은 일부러 발을 헛디뎌 복도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넘어질 듯 휘청거리는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은 잠시 그를 향했지만 금방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로비 한편에서는 상사들끼리 회의하느라 정신없었죠. 누군가는 입으로만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윤만 달랐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윤은 창구를 비우는 것도 잊고 두 손으로 무언을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구부정한 그의 팔을 받치며 천천히 의자에 앉게 도와줬죠.
아이고, 아가씨, 내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래. 무언은 숨을 고르며 작게 말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손은 일부러 더 크게 떨렸고요. 하지만 서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여줬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서윤은 그의 무릎과 손등을 살폈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장바구니까지 주워서 테이블 위에 올려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곁눈질로 보면서도 쟤 또 저러네. 진짜 직원 관리가 안 돼. 작게 투덜거렸지만 서윤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르신. 혹시 혈압약 드시나요? 어지러우시면 안 되는데. 서윤은 한 손으로 무언의 등을 살살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있던 감정이 탁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구나. 서윤이 가져온 따뜻한 물을 건네자 무언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고 서윤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어르신. 여기서 숨 좀 고르고 가셔도 돼요. 잠시 후 서윤은 창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언은 조용히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법이지. 그때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서윤 대리, 창구 비우고 여기서 뭐합니까?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서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넘어질 뻔하셔서요.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곧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VIP 고객 오기 전에 집중하라 했죠? 지점장은 눈치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직원분에게 말씀드려 드릴까요? 무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고맙네. 서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별 말씀을요. 어르신은 저희 고객님이잖아요. 그 말에 무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여온 그의 삶에선 한 번도 듣지 못한 문장이었죠. 저희 고객님. 그 말 속엔 조건도 판단도 위아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있을 뿐이었어요. 서윤이 돌아간 뒤 무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확신했다. 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날 무언은 시험을 마쳤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내 신분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아들의 사랑을 지키는데 처음으로 나설 준비를 했다. 무언이 은행을 다시 찾은 다음 날 강남 지점은 유난히 어수선했습니다. 오전부터 유니폼을 다림질하고 바닥 청소기를 2번이나 돌리고 직원들끼리 속닥이며 분위기가 뒤숭숭했죠. 오늘 본부 감사단이 온대. 지점장 완전 초긴장임. VIP도 온다며? 지점장 거의 난리남. 이런 말들이 은행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윤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 창구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빠진 분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따뜻한 표정 그대로였죠. 잠시 후 짙은 베이지색 파카를 입은 허름한 노인이 천천히 은행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무언이었죠.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고 걸음걸이는 일부러 더 불안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험이었으니까요. 무언은 로비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 대부분은 모니터만 보거나 지점장의 표정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점장의 외침이 로비를 가득 울렸습니다. 모두 각 자리 주시. VIP 고객 도착 10분 전입니다.
직원들은 허겁지겁 움직였고 분위기는 더 팽팽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무언은 일부러 창구 앞에서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서 몇 번 구르자 몇몇 직원이 힐끔 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려버렸죠. 하지만 서윤만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서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무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점장이 뒤에서 노려보는데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녀는 무언의 통장을 주어 두 손으로 반듯하게 펴서 건네줬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투는 걱정이 가득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은 작은 한숨을 쉬는 척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 송금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어르신 창구로 같이 가요. 서윤이 부축하려고 팔을 내밀었지만 이서윤 대리, 지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든 직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이 서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죠. 창구 비우지 말라고 몇 번 말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는 주변 직원들을 의식하며 일부러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을 깜빡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불편해 보여서 잠시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금방 자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점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VIP 오는데 이게 지금 말이 돼? 직원 기본이 안 돼 있네. 순간 로비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직원들은 전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무언은 일부러 몸을 약간 앞으로 쓰러뜨리며 말을 얹었습니다. 내가 잠깐만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오, 미안어이. 하지만 지점장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직원이 바쁩니다. 다른 창구 이용하세요. 서윤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고객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고객이 누굽니까? VIP지. 지점장은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로비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고 잠시 눈을 내렸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VIP도 고객이지만 이 어르신도 고객입니다. 어르신을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은 작게 떨리는 손을 모아 무언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어르신, 창구로 가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무언의 눈에 맺힌 감정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확신, 그리고 결정.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 누군가의 약함은 외면하지 않는 마음,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원칙. 그 모든 것을 서윤은 당연한 듯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언은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도연이를 맡긴다면 나는 평생 후회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무언은 조용히 마음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내일, 드디어 내일, 모든 걸 밝히고 서윤의 손을 직접 잡아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로비는 평소보다 훨씬 더 침착해 보였습니다. 어제의 혼란과 긴장감은 사라졌고 직원들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적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윤만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질책하던 순간의 수치, 노인을 도와드리겠다는 이유 하나로 문제 직원 취급을 받던 억울함, 그리고 그럼에도 돌아가던 무언의 눈빛,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의미가 담긴 듯했던 그 표정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죠. 이서윤 대리님, 어제 괜찮으셨어요?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요. 하지만 박 대리는 그녀의 표정에서 괜찮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많은 것이 흔들린 날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로비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낯선 조용함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을 입은 장무원 본 모습이 차분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허름한 파카도 낡은 신발도 구부정한 몸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이었죠. 직원들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분 누구지? 대표급 아닌가? 지점장님이 뛰어나갈 멘트인데 예상대로였습니다. 지점장이 누구보다 먼저 반응했죠. 뛰다시피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정지된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깨뜨리듯 장무원의 시선이 서윤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서윤은 처음에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순간 얼어붙었죠. 그 눈빛, 그 표정, 그 호흡. 바로 어제 자신이 부축해드렸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지점장은 무언이 어디를 바라보는지도 모르고 실실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소외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아닙니다. 무언이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점장은 놀라서 굳었습니다. 직원들은 웅성대지도 못하고 숨소리조차 아껴냈습니다. 그리고 무언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마다 공기가 흔들릴 정도로 존재감이 강했죠. 서윤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언은 그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노인 모습으로는 절대 짓지 않았던 미묘하게 따뜻한 미소였죠. 나를 기억하겠지요. 서윤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아니, 고객님, 어제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과 충격이 동시에 몰려왔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제 그 노인 바로 저였습니다. 직원들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고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무언은 서윤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제 나를 붙잡아준 사람, 넘어질까 뛰어와준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게 딱 한 사람이었죠. 당신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했던 감정, 어제의 서러움, 그리고 지금의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울지 마요.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말 한 줄이 서윤의 감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죠. 지점장은 두 손을 움켜쥐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 회장님,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무언은 천천히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죠. 실수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지금도 변명만 하고 있군요. 지점장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언은 다시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제의 당신을 직접 이 자리에서 인정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가 가장 존중하는 종류의 사람. 서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 때문이었죠. 무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계속 서 있어요. 곧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 전체는 어느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서윤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의 허름한 노인이 오늘의 장무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무원의 표정은 한없이 차분했죠. 그는 서윤 앞에 서서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안정된 호흡이었습니다. 서윤 씨, 짧은 호명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로비 전체를 다시 얼어붙게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나는 노인의 모습으로 이 은행을 3번 찾았습니다. 직원들 몇 명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사랑?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되지 않았죠. 무원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장무원입니다. 재산 7조, 국내 10대 재벌 그룹의 회장. 이 은행의 가장 큰 고객 중 한 사람. 로비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절을 했습니다. 지점장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거의 주저앉다시피 했죠. 하지만 무원은 그런 반응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서윤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서윤 씨는 몰랐겠지만 내 아들 장도영과 교제 중이지요. 서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점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완전히 빠져나간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막았죠. 상황은 이미 은행 사건이 아니라 재벌가의 며느리 검증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사랑을 가문과 체면을 핑계로 잃었죠. 그리고 그 벌을 받듯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윤은 그 감정이 연기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아들의 사랑만큼은 절대 잘못된 판단으로 잃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이제서야 무원이 노인 연기를 하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다. 나는 당신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누구도 보지 않는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돈 앞에서도 사람을 잊지 않는지.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 씨는 3번 모두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고였지만 참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원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선언합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원에게 모였습니다. 이서윤 씨는 내 아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로비 곳곳에서 숨죽인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멍하게 서 있었죠. 무원은 서윤에게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로비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부르는 그 말에
무언의 눈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두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은행 로비가 겨우 숨을 고르기 시작했을 때 서윤은 아직도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단 하루 전만 해도 낡은 패딩을 입고 넘어질까 걱정되던 노인이 지금은 수십 명을 압도하는 존재감으로 로비를 장악한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장모원 회장 맞아? 우리 지점에 오다니. 근데 저 대리가 며느리라는데? 하지만 서윤의 귀에는 단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사람처럼 모든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무언은 서윤이 놀라서 굳어있는 모습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서윤 씨, 괜찮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웠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윤은 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르신이 아니 회장님이 이런 분이신 줄은. 그녀는 머뭇거리며 눈을 내렸습니다. 무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의 나는 그저 넘어질까봐 걱정되는 할아버지였을 뿐이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변한 게 아닐 텐데 괜찮습니다. 그의 말은 서윤에게 당신이 놓은 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지점장이 조심스레 다가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지만 무언은 손을 가볍게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변명은 더는 의미 없습니다. 지점장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났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무언은 자신을 책망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서서히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도연 씨에게도 말씀하신 건가요? 무언은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정식으로 말하려면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일 것 같군요. 그리고 그 순간 무언의 전용 차량이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리무진에서 내려온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약속하신 시간에 맞추어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무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도연이에게도 중요한 날이 될 거니까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시험에 합격한 직원이 아니라 재벌가가 직접 인정한 가족 후보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녀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큰 세계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져서였죠. 서윤 씨, 무언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금 바로 상견례를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당황스러운 것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깊고 진중했습니다. 오늘 저녁 도연이와 함께 시간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정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언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순간을 마주해도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나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칭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남자의 인생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랜 후회를 품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숨을 죽인 채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아직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제서야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비 밖으로 나서는 무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아주 큰 바람이 부는 날이겠네요. 그 바람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인생 역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천천히 내려앉은 시간, 서울 시내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 서윤은 작은 원피스를 정돈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은행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감정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장도형과의 약속, 그리고 무언가의 정식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약속 장소 앞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하자 도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오늘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비서에게 들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 오늘은 이야기해야 할 게 많다고 하니까 일단 들어가자. 두 사람은 고급스러운 한식 레스토랑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향기로운 국물 냄새와 따뜻한 조명이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무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갈한 한복 스타일의 재킷을 입고 차분한 얼굴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왔군. 무언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오후 은행에서 보였던 강렬함과 달리 한층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지만 무언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편하게 생각해요. 오늘은 그저 우리 셋이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는 자리니까. 음식이 하나둘 놓이자 서윤의 긴장된 얼굴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나고 싶다 해서 나도 긴장돼. 근데 아버지가 널 좋게 보셨다는 느낌이 들어. 도연의 말에 서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무언이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의 일 당신에게 너무 갑작스러웠을 겁니다. 서윤은 두 손을 조심스럽게 모으며 답했습니다. 네,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왜 그러셨는지도 이해합니다. 무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는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진심을 알기 위해 그 자리에 갔던 겁니다. 겉모습이 아닌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진중했고 서윤은 숨을 삼키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는 무언은 한동안 말이 멈춘 듯 했지만 이윽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나는 오늘 그 사실을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진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더군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의 말에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무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군. 도연아? 도연은 바로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서윤 씨는 내가 잘 만난 사람이다. 무언은 단단한 확신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녀를 지키는 일 내가 해야 할 몫이다. 도연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두려움, 불안, 혼란이 모두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은 마지막으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식탁 위에서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래가 열리고 있었고 세 사람의 인연은 이제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레스토랑 밖에는 저녁 공기가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부드럽게 흔들렸고 3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고급 리무진이 조용히 도로에 서 있었고 비서들은 멀리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도 사업을 논하는 자리도 아닌 가족이 되기 위한 첫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은 식당 현관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까 식탁에서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깊게 울리고 있었어요. 무언이 직접 인정해준 따뜻함, 도연의 단단한 약속, 그리고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모든 것이 벅차고 따뜻했습니다. 서윤아. 도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했고 오늘은 유난히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지 앞에서 떨렸지? 서윤은 작은 웃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떨렸지.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나.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두 사람에게 다가온 사람은 무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에 띠고 있었죠. 서윤 씨. 그는 조용히 불렀고 서윤은 자세를 바로 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하지만 무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말투는 따뜻하고 느긋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윤의 숨이 멈췄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죠. 그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 순간 무언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래요. 무언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말은 그냥 허락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진심으로 맡기겠다는 깊은 신뢰였습니다. 도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살아갈게요. 오늘처럼 서로 존중하고 지켜가며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진심이었습니다. 무언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도연아,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 아버지가 못했던 선택, 너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의 말에는 젊은 시절의 후회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고는 서윤에게 시선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 나에게 이야기해요. 그 어떤 일도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가족은 그런 존재니까. 그 말은 서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최선을 다할게요. 밤 공기 속에서 셋은 잠시 조용히 섰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는 묘한 온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거창한 이벤트도 큰 선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켜주겠다는 약속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후회도 두려움도 그날 밤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무언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온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리무진 문이 열리고 그들이 차에 오르자 조용한 도시의 밤속에서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오늘의 밤은 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여정의 첫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이서윤. 그 진심 하나가 재산 7조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 가족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온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따뜻함을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